조금씩 저점이 낮아집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 많이 내놓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시 구간대 매물 출회 중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또 각기 다른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다소 좀 힘이 빠지네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시장 탄력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월 말까지 좀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려왔었습니다만은 탄력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발표한다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위믹스 코인 재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위메이드 그룹주와 일부 코인 관련주 내지는 결제주 이것도 좀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좀 메타버스 쪽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항공주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아시아나항공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유가 하락 속에서 화학주 반등도 이어집니다.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싸 보이는 종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느낌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고요. 안 갈 종목은 계속 안 간다. 특히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지도 않았는데 레포트만 맞고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제조업과 소비주들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속에서도 지금 하이닉스 정도 강한 모습인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탄력 저하 속에서 일부적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좋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신다라면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무상증자 발표했던 NK맥스도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레구캠바이오, ABL바이오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고요. 2차 전지는 일부 정도 지금 SDI나 일부 소재 정도 조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스 스페셜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전고체나 그다음에 중소형 리튬 업체 이런 종목들 살짝 소폭 강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 방산주 흐름이 좀 일단 좀 괜찮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내수 소비주들도 하락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가 국제 유가입니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4% 하루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배럴당 이제 $70 선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 섹터라든지 수혜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유가는 너무 많이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가 압력이 줄어드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서 유가 빠지는 원인이 감산을 안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원인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소비가 줄 것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계속 그동안 압박했던 물가 압력의 주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 어제 미국의 민간 고용에서도 보시다시피 고용도 일단은 조금 안 좋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침체로 가는 것이냐, 소비가 줄어들겠네. 요런 뉘앙스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마냥 반길 일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물가 압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요 부분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고생했었던 항공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유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옛날 얘기기는 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 저희 비행기 값에 다 있습니다. 유류 할증으로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화학주들은 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등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 3분기에는 선방했지만 4분기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그동안 힘들어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이어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경기 침체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 뭐 전기료 부담부터 시작해서 원가 부담, 그렇다라면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좀 견딜만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시장 전반으로 있어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번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부담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하락은 뭐 시장에는 아주 불편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좀 화학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또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화폐와 메타버스의 강세를 들어주셨는데 여기에 위믹스 재상장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해주시네요. 가상화폐 쪽은 알겠고 또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알겠는데 메타버스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건지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메이드, 가상화폐, NFT, 게임, 그 다음에 결제, 이쪽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D 쪽, 그러니까 뭐 XR, VR, AR 이런 쪽도 계속 이제 기계 나온다, 뭐 가격 다운시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위믹스 코인이 이제 재상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할 수밖에 없겠고, 최근에 이제 코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들도 강세일 수밖에 없겠고, 또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결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NFT로 커지면서 가상현실로 가면서 여기 또 XR VR로 가고 또 3D 카메라로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메이드 그룹주들 장 초반 이후에는 지금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다음에 덱스터라든지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나무가, 이런 쪽들이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고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종목은 없는 것처럼 이쪽도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이슈의 흐름을 타고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상화폐나 뭐 이런 위메이드, 위믹스 관련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 조정 받을 때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아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신주인수권 전환되니까 바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개별주들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바로 신주인수권 전환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늘 경계하시면서 종목을 고를 때 해당 기업이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언제 했었고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물량 체크를 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개별주 강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질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 섹터 안에서 못 올랐던 쪽들 조금 찾아보신다라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의 강세입니다. 재료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국제과제에 선정됐다, 기술 개발 뉴스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증과 관련해서 마이크로플라스마 확대되는 내용이라든지 유전자 가위 키워드도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강세 움직임, 제약바이오의 흐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금리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섹터고요. 내년도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일단 경기를 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면은 확실히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내년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 임상을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상을 못하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임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정받다 보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한미약품 벌써 8%대 올라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체 신약과 관련돼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고점 돌파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ABL 바이오도 좀 바닥에서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합니다. 알테오제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이거 많이나 들어본 종목인데 이런 종목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 많이 들어본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보통은 또 기관이 레포트도 많이 나고 기관이 많이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어봤던 종목들을 하시는 게 빠지더라도 좀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선택이 상당히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만 쪽들 그다음에 유전자 과일 쪽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상대적으로 좀 비만이라든지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시장이 비만 당뇨 쪽하고요. 치매 쪽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좋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년도를 좀 시장 대응하시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상반기가 항상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해당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주 종목들 계속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도주들의 흐름에서 계속 좀 답을 찾아 나가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한미약품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기준으로는 한 33만 원대 이상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상태. 지금 돌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착해주는 상태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추세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그렇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후발로 조금 안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바닥권 종목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으로 따지면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신약 관련해서도 보신다면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나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쪽들도 다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지금 오늘 뭐 녹십자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알츠하이머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엔케맥스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스코텍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좀 좋은 종목들 안에서 조정 받았고 바닥을 좀 잡아가고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좀 잘 선별 투자하시는 것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시장의 리스크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